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생각나고 이명박 대통령도 생각나는 워딩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임자 해봤어? 난 해봤어.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충격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은 불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은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예언을 한 것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정진석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열린 토론 미래 대안찾기라는 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김무성 의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좌파 사회주의 성향의 내 소신만 강조하는 오만과 독선 정치를 계속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은 불행할 것이다.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제가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지금 김무성 의원의 처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 의원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말을 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호 해체 반대 집회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보호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현주 의원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박수가 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여권에게는 굉장히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자, 지금 현재 20만 3,900명이 동참했습니다.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답변하겠죠. 김무성 의원 내란죄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만 어쨌든 김무성 의원은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 말했다가 현역 의원이 내란죄로 다스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김무성 의원이 진보 좌파 성향의 국민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환영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김무성 의원은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호가 분명히 갈리고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칭찬을 함께 받기 때문에 제가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김무성 의원의 최근 몇 년 동안의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무성 의원 때문에 지난 총선이 보수 진영으로서는 상당히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아픔도 있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이 평가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김무성 의원은 그런 과거와는 별개로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제가 좀 기사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말은 정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을 겪어보니 한마디로 국정 참사의 2년이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다. 버스기사 파업도 주 52시간제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스비 올리려다 이것도 안 되니 국민 세금으로 해 큰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좌파 사회주의는 모두 폐기하고 헌법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0년 총선에서 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과거 악연을 싣고 총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악연을 짚고 총단결하자, 반문연대를 하자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친박, 친이 또는 대한애국당으로 나간 분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거 악연을 짚고 총단결하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6년 총선거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였습니다. 당대표로서 선거의 패배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정 부분 지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만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좀 결단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함으로 해서 2016년 총선이 패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문재인 정권 이행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토론회가 끝나고 김무성 의원은 이런 말을 기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보수 우파가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을 넘어서 일당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수 통합이 기본이다. 황교안 대표가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거의 거덜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우파가 자꾸 과거 일로 서로 간에 싸우는 것보다는, 물론 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현재 황교안, 나경원, 투톱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과연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또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상당한 물갈이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평가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과거 성향을 가지고 자르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마이크를 잡을 줄 모르는 국회의원들은 이제 좀 여의도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황교안, 나경원에게만 지금 에너지를 쏟게 하고 다 뒤로 숨어있는 듯한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 싸울 때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무소속입니다만 이현주 의원의 목소리는 정말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무소속도 아니라 제1야당에 속한 의원들, 중진 다선 의원들의 목소리는 왜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말해도 기자들이 써주지 않는다. 그러면 기자들을 설득해야죠. 지금 한국당의 형편은 그렇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싫어한다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정치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의원의 말은 시원합니다. 아주 전곡을 꿰뚫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파만 하더라도요. 1년 전, 2년 전 국회 속기록을 보십시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나 한정혜 민주당 의원이나 그냥 이거 버스 힘들다 그래도 그냥 다 52시간 넘겼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사고가 터지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 당시에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그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이나 한국당 의원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제가 보니까 그때 신보라, 이미자 의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거 문제 터진다 안 된다고 반발했는데도 의형부형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그때 보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 어쨌든 흐름에 따라서 그때는 민주당이 너무 강했든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를 2년 전에는 그냥 봉합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겁니다. 김무성 의원 말처럼 처음에는 버스비 인상해서 소비자들한테 책임을 넘기려 했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세금 퍼주기 1조다 1조 3천억이다 퍼주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일만 터지면 국민 세금으로 다 메꾸려고 합니다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못하는 정권 같습니다. 정말 무능한 정권입니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정권. 김무성 의원은 아마도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제가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끝은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이 말 듣는 문재인 대통령은 또 열받겠네요. 어쨌든 저는 김무성 의원의 이 진단은 상당히 예리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2년 지났습니다. 무려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망가질지가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십시오. 최저임금제는 이제 100기를 든 것 같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차리십시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